안녕하십니까. 탱탱구리 채널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모두 어려운 시기입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를 준수하시고 항상 마스크 착용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25일 오늘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바쁜 현대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문 볼 여유가 없는 여러분을 대신하여 매일 경제 신문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을 요약하여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10분 정도만 시청하시게 되면 국내외 세상 돌아가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참, 구독과 좋아요는 탱탱구리 채널의 보약과도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첫 소식입니다. 내 손안의 머니쇼 M+ 365일 재테크 정보 챙기세요. 내 손안의 머니쇼 365일 만나세요. 건전한 재테크 문화 조성에 힘써온 매일경제신문이 온라인 재테크 전문 플랫폼 N+를 25일 오전 9시부터 새로 선보입니다. 매경은 2010년부터 10여 년간 아시아 최대 재테크 박람회인 서울머니쇼를 개최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재테크 전문가들과 전문 기자들로 필진을 구성해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이 플랫폼은 최근 경제 흐름을 진단하고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등 각종 투자 노하우를 전달합니다. 앞으로 개최될 글로벌 금융 리더 포럼 랜머니스와 부산머니쇼 행사의 동영상도 플랫폼을 통해 직접 관람할 수 있습니다. 25일부터 회원가입을 하시는 분들께는 한 달간 무료로 플랫폼을 관람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며 한 달 후부터는 월 1만 원의 구독료가 부과됩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370곡의 150억 금원 저작권 시장에 뭉칫돈 음악 저작권이 인수, 합병 시장의 뜨거운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세계적 영향력이 나날이 강해지며 K-팝 활용도가 다양해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들은 음악 저작권을 보유한 회사를 연매출의 10배 기업 가치로 사들이는 등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재택 환자 방치하고 먹는 치료제 부족하면 위드 코로나 없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목표했던 70%를 달성했다. 지난 2월 26일 접종을 시작한 지 241만이다. 이에 따라 위드 코로나를 향한 정부의 방역체계 전환 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25일 방역당국이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의 초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치명률 관리와 치료제 확보, 미접종자 차별 방지, 자가치료 시스템 개선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은 24일 백신 접종률 70% 달성은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빠른 속도라고 밝혔다. 국민 대다수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만큼 방역 전문가들은 일제히 방역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재산 아파트 한 채인 가정도 부자들의 세금 상속세 대상도 자녀를 둔 70대 가정주부 A씨는 얼마 전 남편을 여의고 남편 보유 아파트를 상속받아 970만 원의 세금을 냈다. 재산이라고는 허름한 아파트 한 채밖에 없었지만 최근 집값 급등으로 아파트 재산 가액이 11억 원을 넘자 목돈을 마련해 적지 않은 세금을 납부하게 된 것이다. 뚜렷한 수입처가 없는 A씨는 남편을 잃은 상실감에 큰 세금까지 물면서 두 번 울 수밖에 없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22년 전에 비해 국민 경제 수준이 확연히 달라졌는데 유독 상속세제만 변동이 없다며 장기적으로 아파트 등 자산 가격은 경제 성장과 함께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이에 맞춰 상속세 과표 구간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도심 근거리 2028년부터 UAM 비행, 소음 걱정 안 해도 돼. 현대자동차그룹이 도심항공교통 사업부를 지금의 서울 서초구, 양재, 서옥에서 용산구 원효로 사가 현대차 사옥으로 이전한다. 이곳의 그룹이 개발하는 미래이동수단 중에서도 핵심인 UAM 관련 조직 입주가 확정된 것이다. UAM은 수직으로 이착륙해 헐줄 없이 도시간 또는 도심 내 이동이 가능한 비행체다. 현대차는 2028년 UAM 상용화를 노린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무인 매장 브랜드 3년 새 사업에 늘어 가맹사업 활성화에 기여. 요즘 프랜차이즈 산업 주요 키워드는 무인이다. 지난 14에서 1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이프스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와도 또한 무인 매장이었다. 예비 창업자들로 북적인 부스는 예외 없이 100% 무인 시스템 구현, 해마다 인상되는 최저임금 부담과 직원 채용 스트레스 없음,
적은 종잣돈으로 24시간 매장 운영 가능 등 문구가 적힌 입간판을 내세우고 있었다. 박람회 측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박람회에 참여한 무임 서비스 관련 부스는 60개로 집계됐다. 2018년 16개, 2019년 27개, 2020년 48개로 해를 거듭하면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양당 비호감 경쟁에 김동연, 안철수, 심상정, 몸값 높아진다. 여야 유력 대선 후보 간 경쟁이 박빙의 비호감 경쟁으로 시닥자 김동연, 심상정, 안철수 등 이른바 제3지대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김동연 전 경제부 총리의 신당 발족식에 보수, 진보, 중도 진영 거물들이 총출동해 러브콜을 보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같은 대선 후보로서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말문을 막는 질의로 주목받았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대선 출마 선언이 임박하자 지지율이 계속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현재 같은 여야 후보의 엎치락뒤치락 경쟁 구도가 유지되면 결국 이들이 가져가는 표 혹은 이들과의 연대 여부가 대권 양배를 가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파월, 인플레 예상보다 길어져 물가 안정 수단 동원할 것. 파월 의장은 지난 22일 국제결제은행 주최 세미나에서 전체적인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며 공급 부족과 높은 인플레이션은 과거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래 갈 것 같다고 말했다. 그간 인플레이션이 일시적 현상에 그칠 것이라는 기조를 강조해왔던 것과 결이 달라진 것으로 풀이된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진정되지 않고 더 높아질 위험이 보이면 물가를 안정시키고 완전 고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파월 의장의 최근 발언 중 가장 강도 높은 발언이다. 금리 인상을 가능한 한 조기에 단행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3천억 청년 월세 사업 검증도 없이 밀어붙이는 정부 총 사업비가 3천억 원에 이르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은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1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 예산안에 821억 원이 반영됐다. 현행법상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선행돼야 하지만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정부의 예타면제 사업으로 선정됐고 청년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되자마자 일사천리로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다. 문제는 예타면제 사업은 중장기 소요, 재원 조달 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분석한 사업계획적 정성 검토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검토 결과가 예산안 심사가 한참 지난 내년 6월에야 나온다는 점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토세브로 타다 서비스 간편 결제. 고객 편의성 높일 것. 국내 최초 핀테크 유니콘.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 기업 최초라는 이름이 언제나 익숙한 기업이 바로 비바리퍼블리카 토스다. 국내에서 처음 간편 송금 서비스를 시작한 토스는 이제 보험, 증권,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보폭을 넓혔다. 최근에는 국내 최초로 승차 호출 서비스를 선보였던 터다를 인수하며 모빌리티 시장에 도전장을 던졌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네이버와 지분 교환. 동맹사가 먼저 웃었다. 네이버가 1조 3,500억 원을 투자해 대기업 동맹군을 얻었지만 지분 가치에서는 손해를 보고 있다. 반면 주식 교환을 통해 네이버에 투자했던 동맹군은 약 1조 원의 평가에 이끌어뒀다. 네이버가 향후 동맹사업 구체화에 따라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그룹, CJ그룹, 신세계그룹이 보유한 네이버의 지분가치 평가액은 2조 3천억 원에 육박한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현대중, 삼형기계 화해, 그 뒤엔 민관정 원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7일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통해 현대중공업과 삼형기계 사이에 기술침해 분쟁을 해결하는 합의를 도출했다고 24일 밝혔다. 2018년 12월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침해 행정조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분쟁이 해결된 첫 사례다. 이 사건은 삼형기계가 2019년 6월 현대중공업이 납품업체 이원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피스톤 제조 기술을 타 중소기업에 무단으로 제공했다며 중기부에 신고한 사안이다. 중기부 신고에 앞서 이미 양사는 형사, 민사, 행정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태였다. 중기부는 당사자 간 협상을 주선하는 한편 외부 전문가와 함께 법원의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등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보상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면서 현대중공업과 삼양기계의 극적인 합의를 이뤄냈다. 이번 합의 과정에는 중기부뿐만 아니라 국회와 법원은 물론 각계각층의 민간 전문가들이 발벗고 나섰다.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천, 민관정, 협업 성공 사례로 평가되는 이유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네파, 지리산, 타고, 아웃도어 공략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가 하반기 최대 기대작으로 꼽히는 TVN 드라마, 지리산 제작 후원에 나섰다. 이를 통해 FW 시즌 아웃도어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네파가 제작 지원하는 지리산은 국내 제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 국립공원을 배경으로 산과 사람을 지키는 국립공원 레인저들의 이야기를 다룬 미스터리 드라마다. 배우 전지현, 주지훈 등 국내 정상급 배우들과 시그널, 킹덤 등을 집필한 김은희 작가, 미스터 선샤인, 태양의 후예, 스위트홈 등을 연출한 이릉복 감독 등이 한 팀을 이룬 작품이기에 방영 전부터 화제를 모았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일주일 새 1천억 메타버스 ETF에 꽂힌 개미, 개인 투자자들이 지난 13일 거래소에 상장된 메타버스 관련 상장지수 펀드를 집중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투자자들은 메타버스 ETF를 상장 이후 최근까지 1,000억 원 넘게 사들였는데 이 기간 일부 메타버스 ETF는 15% 이상 상승하면서 투자자들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이었다. 24일 한국거래소 따르면 이달 13에서 22일 8거래일간 개인 투자자들은 타이거 FN 메타버스 ETF와 코덱스 K 메타버스 액티브 ETF를 각각 551억 원, 462억 원가량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투자자들은 또 다른 메타버스 ETF인 K비스트 아이셀렉트 메타버스를 34억 원, 하나로 FM K 메타버스 MZ를 19억 원 순매수했다. 상장 이후 메타버스 ETF 4종의 개인 순매수액만 1,066억 원에 이른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긴축, 인플레 공포, 전통자산은 안개 속 대체 투자 큰손에 길묻다. 코로나19 사태의 먹구름이 완전히 걷히기도 전에 전 세계 자금 긴축과 인플레이션 공포가 세계 경제에 밀려들면서 금융시장이 새로운 변곡점을 맞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주식, 채권 등 전통자산만으로 돈이 벌리던 시기는 끝났다며 인프라스트럭처, 부동산, 사모투자펀드 등 대체 투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일산대교 무료통행. 결국 법정 가나 이르면 이번 주부터 일산대교 무료통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하지만 민자 사업자인 일산대교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전격 시행은 법원 판단에 달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24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담당 부서는 일산대교 공익처분 결제안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산대교 공익처분과 관련해 두 차례 청문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면서 도지사가 공익처분에 결재를 하면 일산대교 사업권이 취소돼 무료 통행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공익처분은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결재 즉 시효력을 가진다. 더불어민주당 20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 지사가 26일 지사직을 사퇴할 예정이어서 이르면 이번 주에도 시행이 가능하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전화 속 그놈 이렇게 많았나? 두 달 새 3,022명 검거. 정부가 올해 4에서 6월에 실시한 집중 단속에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뿌리 뽑히지 않자 또다시 특별 단속에 나섰다. 특히 대포 통장 개설이 어려워지자 범죄자들이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현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속출해 또다시 집중 단속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혐의자 3,022명을 검거하고 172억 원 규모 불법 환전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 단계별로 대포통장, 대포폰, 변작중계기 등 유인, 기망통신수단, 불법 환전 등이 활용되는 만큼 경찰은 범행수단을 색출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가장 많이 적발된 범행수단은 대포폰으로 2739대에 달했다. 그 뒤를 이어 대포통장, 불법 중계기 등 순으로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8에서 9월과 비교해 대포폰은 1810%, 대포통장은 9% 증가한 것이다. 불법 환전 행위는 9건으로 총 172억 원 규모였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역사 쓴 고진영,
세계 1위 복귀, 시즌 포승 겹영사, 한국 선수, 미국 여자 프로 골프 투어 통산 200승, 여자 골프 세계 랭킹 1위 복귀, 시즌 포승, LPGA 다승 1위, 고진영이 부산에서 열린 한국 유일의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생애 최고의 하루를 만들었다. 24일 부산 기장군 LPGA 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4라운드 단독 선두 이미정에게 네타 뒤진 공동 2위에서 출발한 고진영은 무려 버디만 8개를 잡아내며 합계 22언더파 266타로 공동 선두로 대회를 마쳤다. 이제 우승을 건 운명의 단판 승부 18번 홀에서 펼쳐진 연장전은 의외로 쉽게 끝났다. 이미정의 두 번째 샷이 홀 5m 지점에 떨어진 반면 고진영은 완벽한 유틸리티 샷을 선보이며 공을 홀 60cm에 딱 붙였다. 이미정이 버디에 실패하며 그대로 승부는 막을 내렸다. LPGA 투어 한국 선수 통산 200승의 주인공이 된 고진영은 우승 상금 30만 달러를 손에 쥐었다.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있다. 올 시즌 전반기에 부진하면서 넬리 코르다에게 빼앗긴 세계 랭킹 1위 자리를 탈환했다. 무려 4개월 만이다. 또 올 시즌 포승을 기록하며 코르다를 앞질렀다. 더욱 기쁜 일은 한국 골프 팬 앞에서 한국 골프 역사의 주인공이 됐다는 것이다. 바로 LPGA 투어 한국 선수 통산 200승 고진영은 올 시즌 후반기 우승 행진을 펼치며 통산 197승부터 200승까지 모두 본인 손으로 만들어냈다. 라는 소식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10월 25일 오늘의 브리핑 마치겠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탱탱구리 채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